좀 당초에 우리가 향간을 읽기가 어려운 좀 그런 합의문이 나오면서 많이들 분노하셨을 것 같고요. 저도 좀 그런 감정을 오늘은 좀 절제하면서 그래도 제가 당직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좀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른 방송에서는 분노만 표출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단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직자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100% 솔직하게 밝히는 것은 제약이 좀 있지만 또 그만큼 당내의 실제 상황과 여러 정보들 그리고 향방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점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그래도 생각해 보실 만한 부분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제가 좀 오전부터 원내대표실, 당대표실 할 것 없이 여러 기류들을 전부 다 좀 취합을 해봤고 나름대로 제 언어로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있었던 상황, 특검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검이 지금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된 건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왜 이런 상황으로밖에 갈 수가 없었는가, 왜 원내대표실은 이 정도에서밖에 협상을 못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정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합의가 된 특검안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의총에서 사후적으로 추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당론으로서 현재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도 당직자의 한 명으로서 제가 직접적으로 찬반 의견을 밝히거나 비평을 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견지해왔던 우리 조직의 규율과 규칙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저의 신념에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가치 판단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을 좀 던져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야당 주도의 특검은 아니게 됐습니다. 야당 주도가 아니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3명씩 국민추천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꾸려서 위원을 꾸려서 특검 대상들을 추천을 받고 그 추천 대상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2명을 추린 다음에 이재명이 그 2명 중에 1명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기존의 특검법의 특성상 최종적인 결정을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현재 바꾸기가 어려운 규정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을 하되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를 하고 가야 하는 것은 맞죠. 그래서 저희가 야당이 추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최종 지명을 하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을 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 중심의 입김,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흐지부지 하려고 하는 그런 입김이 최소한도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해왔던 것이죠. 일단 오늘 안은 야당 주도도 아니지만 여당 주도도 아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어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특검, 그러니까 지금 변협과 이제 다른 이제 또 법원 관련 단체 두 단체에서 추천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단체에서 추천한 특검이 국민의힘이 납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비토를 할 수 있다. 이 비토권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진 않을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현재 원내대표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원내대표의 협상안을 가지고 의총에서 의원들의 여러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의원 내에서는 추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좀 비가역적으로 현재 결정된 사안이다. 좀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전달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제가 상황 설명에서 꼭 드려야 될 것이 근데 이 합의안에 대해서 의원들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이고 MBC 단독 기사입니다. 비공개 의총에서 나왔던 내용, 특히 장동혁 대표께서 이 합의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좀 분명히 밝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합의가 된 이 합의안 같은 경우에는 특검의 수사 범위 같은 것들, 그리고 수사 기관,
기간과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에게 압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협상을 하는 것, 당장 오늘 급하게 추인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 필요하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내대표단의 이 협상 내용에 대해서 장동혁 당대표는 이제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서 반대 의견을 또 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요 이 의견에 동조하는 의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박대출 의원이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면서 우리 당의 4선 의원이죠. 박대출 의원, 아마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 분인데 박대출 의원도 장동혁 대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현재 내용이 기사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좀 객관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정도의 합의안밖에 되지 못했는가, 그리고 왜 상임위는 우리가 결국엔 짬처리반이 됐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오늘 급기야는 지금 원내의 이런 움직임 자체가 전국적으로는 장동혁 당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지금 원내의 준동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 갈래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당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의 이 합의, 협상, 특히 원내대표로서의 리더십은 큰 상처가 났다라고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당원들의 지지를 상당히 잃어버렸고요.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상임위 구성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가 상반기 국회보다 훨씬 못한 결과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올림픽공원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열기, 우리가 강력한 이 여론의 염원을 등에 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 기준에서는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했는데 그렇다라 그러면 상임위라도 우리가 제대로 확보를 해와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이콧까지 전부 철회를 했죠. 근데 받아온 상임위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차지하고 남은 것들, 속된 말로 짬 처리를 우리가 하게 된 겁니다. 상반기 국회에선 적어도 우리가 재경이나 정무위라도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예산 편성까지 법사위는 고사하고 행안위 같이 사정기관까지 전부 다 우리가 직접 견제할 수 있는 그 권한들까지 전부 다 민주당에 양보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공소 취소를 비롯한 이 이재명의 이 야욕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단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라고 하는 점, 이건 굉장히 뼈아프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총선 패배 직후, 상반기 국회는 총선 패배 직후였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지지율이 비슷하게 따라붙었죠. 우리가 탄핵이란 아픔을 겪었지만 지방선거를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지지율이 40%를 상회하는 상황인데 어째서 상반기보다 못한 결과물을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사들 순회 공연 돌면서 인터뷰하실 때가 아니다. 이것은 정점식 원내대표 리더십에 정말 큰 상처가 났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번 특검 협상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당이요, 어떤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원내의 의중들이 규합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뭔가 장동혁 대표에게 위해를 주기 위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파악한 바도 그렇고요. 대표실의 어떤 지금 생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너무도 구시대적인 문법, 옛날식 정치, 우리가 의석이 부족하니까 라고 하는 그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민주당에 적당히 비위를 맞추는 식의 협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변화한 대중정치의 어떤 흐름, 움직임, 이러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명분 같은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 이것도 굉장히 저는 좀 원내대표단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원내 의원들에게 좀 지도를 하고 이끌어 주셔야 할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 원내대표단의 합의안에 대해서 왜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수가 추인을 했을까?
그러니까 물론 장동혁 대표나 박대출 의원 같이 반대 의견을 내는 분들도 계셨지만 왜 결과적으로 다수결로 추인됐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공교롭게도 올림픽공원에 나와본 국회의원이 4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3 부정선거 사태, 선관위가 정말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국민들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하는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지금 상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국회의원 중 절반 이상은 올림픽공원에 나와보지도 않았다. 즉 다른 말로 올림픽공원에서 뿜어져 나오는 우리 시민들의 열기와 염원, 여론들을 자기가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의원들은 지금 올림픽공원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의식을 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그저 장동혁 대표의 단독 무대 아니야? 라고 하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을 하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이건요, 저는 합의문이 통과됐다, 합의문 그 자체보다 국회 우리 원내 비공개 의총에서 이와 같은 합의문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너무도 소수였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유감스럽습니다. 과연 우리 당의 원내 정치인들이 이 시민들의 염원, 하다못해 우리 당원 지지자들의 염원을 오로지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명확하다. 이런 사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있는 이 올림픽공원의 현장에 나와본 의원들이 반이 안 된다. 뒤집어서 절반이 넘는 의원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 돼봤자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서사만 강화해 줄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처리해야 될 숙제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당에 만 32 소장파 정치인으로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협상이 당원들로부터 우리 지지자분들 그리고 올림픽공원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청년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한 비판도 오로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 뒤에는 그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민의힘의 상황,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공감대, 공론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이 특정 정치인, 특히 당대표의 정치적인 이해득실로 해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지금 평가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숙고해야 되고 우리 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썸네일 조금 강하게 달았죠. 이런 합의문 대체 왜 통과가 됐을까? 결과적으로 국민들, 시민들, 우리 당원 지지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그저 원내 숫자 노름, 계산기 싸움으로 이 특검이라고 하는 사안을 단순화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올림픽공원에 나와보지도 않은 다수 의원들이 여전히 우리 당의 주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감대가 떨어지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 당대표를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의 분노에 대해서 제가 당직자로서 담을 수 있을 정도의 최대한의 언어로 설명을 드렸어요.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전 여기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오만 Q&A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정치의 동기는 분노다. 분노. 내가 무언가를 처절하게 바꾸고 싶은데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는 분노. 그걸 바꾸기 위해서 나에게 정치적 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그것이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일관되게 전해드렸던 말씀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가 앞으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째, 지금 당장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일단 국민추천위가 꾸려지게 될 겁니다. 당장 민주당 혹은 저희가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국민 추천위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2명을 추려낼 겁니다. 그리고 그 특검을 추천하는 역할은 대한변협과 현재 이 재판 관련 단체, 이 법관들이 좀 속해 있는 단체 두 단체에서 각기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두 단체가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두 단체가 여당 중심의 혹은 지금 집권 세력들 중심의 미온적인 수사로 적당히 면피만 할 만한 인사들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행동할 수가 있겠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이 국민추천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민추천위가 똑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견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걸 또 하나의 2차 협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주고 싶어도 국민추천위에서 가져온 대상들이 도저히 우리 지지자들, 올림픽공원에 지금 계속해서 투쟁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로선 타협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공원에서의 투쟁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원내 의원들, 제가 그분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혹시 내심 내가 숟가락조차 얹을 수가 없는 올림픽공원에서의 열기가 와해되기를 바라고 그저 숙제하듯이 이 특검 추인을 한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건 정말 오판이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더 큰 협상력을 갖기 위한, 우리가 국민추천위를 통해서 2차 협상을 통해 우리가 정말 원하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교두보로 삼아야 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올림픽공원에서 투쟁을 해왔던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올림픽공원의 열기를 지렛대 삼아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특검만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많이 나와 주셔야 하고요. 더 많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하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민주당을 상대했지만 이제는 국민추천위를 상대로 우리가 원하는 특검을 관철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행동에 나서고 더 목소리를 보여주고 야당 주도의 특검, 결과론적으로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으로 이 특검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압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저희가 바로 직후에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당대표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본인들이 당심을 지금 사로잡을 능력이 없고 그럴 만한 여력이 없으니까, 자질이 안 되니까, 당원들과 공명할 수 없으니까 내가 못 가질 바에 부숴버리겠다는 마인드로 당대표를 폐지시키겠다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이런 자들을 포함해서 종국적으로 당원들의 의중을 깔아뭉개는 이런 국민의힘의 문화 자체를 청산하고 정리하는 게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정리를 할게요. 1차적으로는요, 정말 아쉽고 저는 동의하기가 힘든 측면이 정말 많은 그런 특검 아니지만 일단 합의가 됐고 우리가 추가적인 교섭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민추천위를 중심으로 우리의 또 목소리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여러분들께 제언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시는 좀 이와 같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107석 가지고 협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1차적으로 있는 거죠. 한동훈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자가, 제가 어제 쭉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당최 선거를 이길 마음조차도 없어 보이는 그따위 리더십을 가지고 민주당보다 더 가열차게 우리 정권의 치부만 들춰가면서 이종섭, 황상무, 도태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선거 말아먹은 한동훈 같은 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리한 여건에서 협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반에서 가지고 있었으면 왜 이따위로밖에 협상을 못하겠습니까? 다음 총선 반드시 우리가 우파 중심으로 승리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승리를 하는데 한 발 더 나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원내에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원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당원 중심주의를 철저히 우리가 우리 당원 당규 등을 비롯해서 당을 움직이는 규율과 시스템에 반영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차기 전당대회가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앞으로 원내대표는 어떻게 뽑아야 할 것이고, 원내대표가 어떤 유인구조를 가지고 움직이게 만들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공천할 때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을 것이고, 이 당원 당규는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비대위 같은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절충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특검 국민추천위가 똑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이렇게 원내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동기 자체가 작동할 수 없는 당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더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당의 시스템에 입각해서 선출된 우리 당원들을 대표한 우리 당의 주자들, 우리 당의 의원들이 오로지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종합한 생각입니다. 제가 종합한 여러 여론과 현재 당내 상황들, 그리고 제 의견을 곁들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화가 나고 이 분노에 차 계시겠지만, 저희가 그 분노를 이 당을 똑바로 바꾸는 데 사용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4선 박대출 의원, 정말 중량감 있는 의원이죠, TK에서.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뽑은 자랑스러운 장동혁 당대표께서는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고 있었고,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열차게 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당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우리의 기회이자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끝까지 끌어안고 오히려 더 가열차게, 더 당원 가입 많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고요. 더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제가 또 하나 좀 실망스러운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응원하는 메시지까지 다 차단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당원들께서 장 대표 잘 부탁드린다,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 많이 대변해달라, 그런 이야기까지 차단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도 물리적인 여건상 제가 전부 다 답변을 드리진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전부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릴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라도 더 답변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무슨 정말 특정인 팬클럽처럼 한동훈씨 그런 사이비 팬클럽처럼 한동훈 밀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대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정점식 원내대표를 괴롭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원내대표이기에 앞서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분이시기에 앞서서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이시잖아요. 우리 당원들을 대표하시는 우리 당의 대표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고 투영해 주실 책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언론으로 통하고 원내로만 통하는 정치가 이제는 시효가 다했다라고 하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